이번 일은 잘 끝났어요.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미정이 그렇게 말했다.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부모님 건강관리를 맡아주시는 수진 씨까지 모두가 듣고 있는 앞에서였다. 나는 잠깐 동안 숨이 멈췄다. 미정의 목소리는 상냥했고 그 말 속에는 자기가 다 해낸 사람처럼 말하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수진 씨는 나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형님은 요즘 좀 바쁘셨잖아요, 그쵸? 미정이 덧붙였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할 말은 사라졌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민하고 손아랫동서와 공을 다투는 치사한 사람이 된다. 반박하면 동서끼리 다투는 것처럼 보인다. 공개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된다. 나는 그냥 웃었다. 어색한 미소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거실을 나올 때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힘드신 것 같아서 걱정했지 뭐예요. 수진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방문을 닫았다.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시댁 일을 맡아왔다. 시아버지 병원 진료 기록 정리, 복약 일정 관리, 김장 재료 주문, 제사 준비, 집수리 연락, 친척 모임 조정. 내가 전화를 걸고, 내가 일정을 짰고, 내가 사람들을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걸 말로 드러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공을 다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괜히 공을 인정받고 싶어 일하는 사람이 된다. 생색내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메모를 남기고 통화 내역을 쌓아두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하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정은 달랐다. 손 아랫동서인 미정은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산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미정은 말을 조금 보태는 둥 하다가 일이 끝나면 시부모님께 바로 알렸다. 단톡방에 한 줄 올리는 것만으로 모든 인식이 미정 쪽으로 넘어갔다. 정리가 다 됐어요. 이미 전달은 됐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깔끔하게 끝난 상태예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시아버지는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랬다. 시아버지 정기 진료 날이 다가왔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지난 3개월간의 혈압 수치를 정리했다. 수진 씨가 보내준 자료와 내가 집에서 매일 측정한 기록을 대조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수치들, 식사 후 변화, 약 복용 시간, 모든 기록을 챙겼다. 병원에서 요구한 가정관리 일지도 작성했다. 식단 내용, 운동 시간, 수면 패턴.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게 있어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다음 주 화요일 진료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혈압약 부작용 체크리스트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식단 조절 결과도 같이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어르신들 건강이라 더 조심스러워서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셔야 해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다. 그래, 고맙다. 수진 씨한테도 알려줘.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챙겼다. 혈압 수치 그래프, 가정관리 일지, 약 복용 기록, 지난 검사 결과, 수진 씨가 보내준 체크리스트. 모든 걸 파일에 정리했다. 진료 당일 나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시아버지는 공복이셔야 해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셨다. 나는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다. 검사 후에 드실 수 있도록.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다. 31번이었다. 한참 걸리겠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시아버지는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나는 물을 받아들였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긴장했다. 마침내 31번이 불렸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가정관리 일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오시는 분은 드물어요. 덕분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네요. 선생님은 자료를 보시며 설명하셨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약 용량을 조절해야겠어요. 나는 메모를 하면서 물어봤다.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짜게 드시지 않는 걸로 유지하시고요. 여기 보면 식단 조절이 잘 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약 복용 시간도 다시 확인했다. 아침 8시, 저녁 8시.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수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 진료 결과 나왔어요. 혈압약 용량 조절됐고 식단은 현재대로 유지래요. 다음 진료는 3개월 후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수진 씨한테서 답장이 왔다. 네, 고생하셨어요. 평소 하시던 대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약 처방 전이랑 진료 기록 사본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3개월 계획 보내드릴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피곤해 하셨다. 쉬세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방에서 시어머님이 나오셨다. 잘 다녀왔니? 병원에서는 어땠어? 막 대답하려는데 미정이 부산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수진 씨랑 연락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괜찮다.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더니?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병원 쪽 염려하실 일은 없고요. 혈압약 용량 조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된대요. 아버님 괜찮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멈췄다. 미정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진료 기록도 모른다. 가정관리 일지를 작성한 적도 없다. 수진 씨한테 연락한 것도 나였다. 하지만 미정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고생했어. 수진 씨가 건강관리도 챙겨주고 너희가 수진 씨랑 알아서 다 해주니 내가 한시름 놓는구나. 말씀은 너희라고 하셨지만 어머님의 눈은 미정을 향해 있었다. 미정은 단톡방에도 같은 말을 올렸다. 병원 쪽 이미 전달됐어요. 아버님 건강 걱정 안 하시게끔 정리된 상태예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그냥 껐다. 저녁 식사 자리였다. 가족들이 다 모였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미정, 그리고 미정의 남편.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보며 말씀하셨다. 미정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요즘 아버님 병원 일도 내가 다 챙기잖아. 미정은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멈췄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던데, 넌 참 기특해.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 섭섭하시죠, 어머님. 어머님은 그제야 내 쪽을 보시면서,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짧게 말씀하시더니, 이내 미정에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는 바깥 일도 하고 따로 사는데 이렇게 자주 들르고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워.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판단은 이미 굳어졌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건 질투로 보일 것이다. 나도 했다고 말하면 공을 다투는 사람이 된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미정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아버님 약 처방 건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건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다. 약 처방은 내가 이미 받아왔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내 가방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김장 준비가 시작됐다. 나는 단골 반찬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 미리 부탁해뒀던 절인 배추가 제때 준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빠뜨리는 것 없이 주문하기 위해 메모지를 확인해가며 모든 걸 주문했다. 배추는 50포기로 하시고요. 무는 20개. 양념은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네, 알겠습니다. 언제 배송해 드릴까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는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김장은 혼자 할 수 없었다. 인력이 필요했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김장하는데 올 수 있어요? 응, 갈게. 몇 시부터야? 아침 9시부터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김치 담아갈 통 가져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 고모님과 숙모님께도 전화를 드렸다. 모두 오신다고 하셨다. 나는 일정표를 만들었다. 누가 언제 오는지, 누가 무엇을 맡는지, 모든 걸 정리했다. 김장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배추가 도착하기 전에 장소를 준비해야 했다. 마당을 청소하고 대야를 준비하고 물을 받아뒀다. 아침 8시 배추가 도착했다. 여기 배추 50포기요. 배달 기사님이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셨다. 나는 하나씩 받아서 마당에 쌓았다. 9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시누이, 고모님, 이모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풀을 쓰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다. 오후 5시쯤 김장이 끝났다. 김치 항아리를 옮기고 대야를 씻고 마당을 정리했다. 모두 떠난 뒤 나는 혼자 남았다. 손이 시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아침부터 쭈그려 앉아서 일했더니 일어설 때마다
허리에서 소리가 났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미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미정은 김장에 오지 않았다.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동서 왔어?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단톡방에 미정이 메시지를 올렸다. 이번 김치 너무 맛있게 됐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쌈 사갈게요. 김장 김치랑 같이 먹어요. 다들 미정을 칭찬하며 다음 주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한 일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다. 제사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시조부님 기일이 다가왔다. 제사는 큰 행사였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상차림 순서를 확인했다. 어떤 음식이 어디에 놓이는지 순서가 중요했다. 나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정리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제사 시간, 장소, 준비 사항. 모든 걸 알렸다. 큰아버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제사예요. 그래, 알았다. 선영이가 다 챙기니까 편하네. 큰아버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음식도 주문했다. 전 재료, 나물, 과일, 떡. 모든 걸 주문했다. 제사 전날 밤 나는 집에서 전을 부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상차림 순서, 음식 배치, 제기 준비. 모든 걸 확인했다. 제사 당일 나는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음식이 도착했다. 나는 하나씩 받아서 주방에 놓았다. 전을 부치고 과일을 씻고 제기를 닦았다. 저녁 6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들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친척들을 맞으셨다. 나는 주방에 있었다. 며느리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편하게 앉아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맞았다. 친척들이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방에서 음식을 계속 준비했다. 저녁쯤 음식들을 마무리하고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았다. 미정이 옆으로 오더니 형님, 이거 가지고 나가면 되죠? 하고 그릇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 뒷정리를 하느라 응. 하고 정신없이 대답했다. 7시 정각 제사가 시작됐다. 시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셨다. 술을 따르고 밥을 올리고 국을 올렸다. 제사가 끝난 뒤 음복이 시작됐다. 모두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고생 많았다. 큰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선영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챙기겠어. 고모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인데요, 뭘.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미정을 보며 말씀하셨다. 미정이도 많이 도와줬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머님.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10시, 친척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제기, 그릇, 접시. 쌓인 설거지가 산더미였다. 미정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혼자 일했다. 손이 아팠다. 물이 차가웠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을 때 미정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집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요. 남은 설거지까지 싹 하고 오고 싶었는데 마음만 앞선 것 같아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많이 피곤하시죠? 좋은 밤 되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동선은 사근사근하니 싹싹할 뿐인데 내가 괜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가? 한참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어느 날 시아버지 건강관리를 맡아 하시는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영 씨, 다음 달 시아버님 정기 진료이시죠? 미리 자료 정리하려고요. 네, 맞아요. 3월 15일이에요. 아, 좋아요. 그럼 2월 혈압 수치랑 복약 기록 주신 거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지난번 진료 때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 효과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수진 씨는 시아버지 건강 관련해서 모든 일정을 파악하고 계셨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자료도 정리해 주셨다. 전문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수진 씨와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 며칠 뒤 수진 씨가 다시 연락을 주셨다. 선영 씨, 지난번에 전달드린 혈압관리 자료 보셨죠? 네, 잘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들르려고요. 아버님 요즘 컨디션이 어떠신지도 직접 뵙고 관리 방식 조금 조정할 게 있는지 같이 보려고요. 약속한 날 오후 수진 씨가 집에 찾아왔다. 거실에는 미정이 먼저 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는 방에서 쉬고 계셨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최근 혈압 수치가 조금 들쑥날쑥해서요. 약 복용 시간은 그대로 두되 식단이랑 활동량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아, 네네. 그런 부분 중요하죠. 수진 씨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는 최근 한 달간 수치 정리한 기록이 필요해요. 집에서 체크한 거요. 미정은 곧바로 반응했다. 아, 네. 그런 거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그 말투는 마치 앞으로 그 일을 자기가 챙길 사람처럼 들렸다. 수진 씨는 미정을 보며 덧붙였다. 관리하시는 분이 누군지랑 상관없이 기록만 잘 이어지면 괜찮아요. 약 변경 여부도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미정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말은 미정이 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록을 만들어 온 사람은 늘 나였다. 회의가 계속됐다. 수진 씨는 미정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내 옆을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반박하면 그건 공개 망신이 된다. 외부인 앞에서 동서끼리 다투는 것처럼 보인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집을 나서며 수진 씨가 말했다. 선영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뒷정리를 하며 나는 생각했다. 미정은 수진 씨랑 소통한 적이 없다. 건강관리 자료도 모른다.
행사 담당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 하지만 미정은 마치 본인이 다 챙길 듯이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릇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내가 자꾸 왜 이럴까? 아무렴 어때? 잘 챙기기만 하면 되지. 괜찮다, 괜찮다, 혼자 반복해서 되뇌었다. 방에 들어와 나는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했다. 통화 내역, 수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 건강관리 지시사항. 나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뒀다.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중요한 일들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폴더에 모아뒀다. 혹시 날짜를 헷갈리거나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빠뜨리거나 놓치지 않고 집안일을 잘 챙길 수 있었다. 나는 파일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누워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미정아, 너 다시 왔니? 네, 어머님, 뭘 두고 가서요? 다른 분들은 다 주무세요? 응, 다들 일찍 들어갔어. 나는 방 안에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챙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을 멈췄다.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 내가 돈 좀 보태줄게.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의 뜸. 지난번에 용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자꾸 받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이건 따로 챙겨. 내가 고생한 거니까. 대화는 그걸로 끝났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냥 내 할 도리 한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가슴 한쪽이 계속 서늘했다.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다음 주 가족회의가 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미정, 그리고 나 모두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다음 달 친척 모임이 있는데 준비를 좀 해야겠어. 미정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지난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안심한 얼굴이 되셨다. 그래.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나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았다.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할까? 미정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데가 있어요.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래, 미정이한테 맡기면 되겠네. 회의는 그렇게 정리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미정을 따로 불렀다. 동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정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형님?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번 친척 모임 준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이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미정은 잠깐 놀란 듯 나를 보더니 곧 아무 일 아니라는 얼굴로 말했다. 아, 형님. 저 이번에 회사 출장이 잡혀서요.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런데 아까 회의에서는
동서가 알아본다고. 미정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그렇게 들렸어요? 네. 어머. 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미정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누가 하든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동서가 하는 줄 알고 계시잖아. 미정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아무렇지 않게 풀렸다. 아, 그건 형님이 워낙 잘 챙기시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내가 다 하는 거네.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설마 혼자 하는 게 억울해서 그러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좀. 미정은 말을 끊듯이 말했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할게요. 나는 그 말을 믿을 뻔했다. 미정은 덧붙였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형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저는 누가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누가 하는지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누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미정은 아랑곳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형님은 원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잠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표정을 바라보던 미정은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출장 다녀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 도와드릴게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다. 미정이 자리를 뜬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마치 공치사를 못해 안달난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도 시댁 일을 해왔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넘어가. 괜히 긁으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다들 아시지 뭘 몰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손 아랫동서랑 누가 더 잘했나 따져보려고. 괜히 당신만 더 힘들어져.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혼자였다. 며칠 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다음 달 친척 모임 너무 기다려져요. 다들 기대하세요. 미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다. 수고가 많구나. 나는 휴대폰 알림을 껐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두 미정이 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내가 말하면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됐다. 구조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며칠 뒤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영아, 엄마가 넘어지셨어. 나는 손이 떨렸다. 어디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치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한동안 움직이기 힘드실 것 같아. 내가 와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한테 말했다. 친정 엄마가 다치셨어요. 내가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많이 다치신 건 아니지? 그래, 얼른 가봐. 한 1, 2주일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제가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다치셨어? 허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움직이기 힘드시대요. 사부인이 괜찮으셔야 할 텐데. 다녀와. 우리는 괜찮으니까. 네, 어머님. 죄송해요.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친정에 도착해서 나는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다. 병원 왕복, 식사 준비, 약 챙기기, 집안일. 하루 종일 바빴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일정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시아버지 진료 일정이 다가왔다. 약 처방도 갱신해야 했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다. 선영 씨, 다음 주 수요일 시아버님 진료이시죠? 마지막 점검차, 병원에 가져갈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가정관리 일지 준비 부탁드려요. 얼른 답장을 보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지금 친정 엄마가 다치셔서 친정에 와 있어요. 동서한테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 씨한테서 답장이 왔다. 아, 그러세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얼른 좋아지셔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미정 씨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미정의 전화번호를 보냈다.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당신 언제쯤 올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집에 좀.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요? 아니야, 괜찮아. 장모님 돌봐드리는 게 먼저지. 내가 미안하다, 여보. 너무 답답해서. 나도 장모님 병원 갈 때 같이 갈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뭔가 안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틀 뒤 남편이 친정에 왔다. 엄마 병원에 같이 갔다가 나와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아,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 왜요? 아버지 병원 일로 좀. 뭔가 꼬인 것 같아.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계속 재수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근데 재수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수진 씨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 뭔가 업무 진행이 안 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아, 미안해.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집안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 아버님 병원 진료 잘못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순간 걱정이 들었다.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당신은 장모님 건강 회복만 신경 써. 내 또 올게. 응. 나는 창밖을 봤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시댁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맞이하셨다. 선영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사부인은 괜찮으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고생했다. 우리는 괜찮았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계셨다. 며느라가 왔구나. 고생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나는 방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선영아, 내가 없는 동안 좀 힘들었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 병원 일이 제대로 안 됐어. 약도 제때 못 받았고. 나는 놀랐다. 약을요? 미정이한테 맡겼는데. 미정이가 잘 모르더라고. 수진 씨도 연락하셨는데 미정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나 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더라. 미정이가 다 챙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정이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말씀을 이어가셨다. 선영아, 저번 김장 때 배추 어디서 샀니? 배추가 너무 달고 맛있다고 너희 고모가 물어보길래 알려주려고 했는데 미정이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시장에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했어요. 제가 고모님께 연락드릴까요? 그래. 미정이가 한 거 아니었어? 제가 장 보면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다. 그런데 걔는 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또 다른 날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아가, 지난번 진료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혹시 내가 적어둔 거 있니? 네,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미정이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나는 진료 기록을 보여드렸다. 시아버지는 그걸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 없이 병원 갔다가 얼마나 뺑뺑 돌고 고생했는지 모른다. 둘째는 매일 큰 소리 치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며칠 뒤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영 씨, 돌아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아휴,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선영 씨 없으시니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정 씨한테 연락드렸는데 가정관리 일지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영 씨가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선영 씨가 그동안 워낙 집에서 잘 챙겨주셔서 저는 이번에도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수진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지난번 병원 진료 이후에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요? 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진료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 쪽이랑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얼른 다시 잡아야겠네요. 집으로 오시겠어요? 네. 어르신들 건강 문제라서요. 그날 병원에 미정 씨도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약속대로 수진 씨가 집에 방문했다. 시부모님, 남편 미정, 그리고 나 모두 거실에 모였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님, 지난번 병원 다녀오신 거 이후로 다시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뭐가 좀 빠져서 다시 오라더라. 미정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맞아요. 하필 그날 선영 형님이 챙기시던 것 몇 가지만 빠져서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늘 자기가 대부분 챙기는데 일부 내가 하던 부분만 빠진 것처럼.
수진 씨는 미정을 보며 물었다. 그날 병원에서 요청했던 기록들 다시 정리해 두셨죠? 미정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 그건 형님이 항상 정리하시던 거라서요.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형님 보내주실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 자료 말고요. 미정의 시선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 복약 변경 후 반응 기록이랑 지난 진료 때 메모해둔 생활 관리 내용이요. 잠깐의 침묵. 미정 씨가 그간 챙기셨었으면 지금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지난 방문 이후 복약 반응이랑 생활 기록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진 씨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미정을 보셨다. 미정아, 내가 항상 병원 진료 보고 나면 우리한테 알려주곤 했었잖니. 내가 다 알아서 해서 그런 것 아니었어? 미정이 급히 말했다. 제가 안 한 건 아니고요. 형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제가 중간에서 정리만. 말끝이 흐려졌다. 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제가 병원 진료가 끝나고 선영 씨랑 정리를 다 마치고 나면요. 수진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뒤에 항상 미정 씨한테서 연락이 와요. 어떻게 됐냐고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마 그때 들은 내용을 어머님께 전달하신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미정을 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미정 씨,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면 조금 곤란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오해를 만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얘기하다 혹여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진료였으니 망정이지 더 큰 일이면 어쩌시려고요.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일인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갔던 거구나. 시아버지도 낮게 말했다. 둘째 아가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그동안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다. 김장은? 제사는? 나는 대답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님. 전부. 네. 배추 주문, 친척 연락, 일정 조율. 전부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셨다. 그럼 넌 뭘 한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분위기를 눈치챈 수진 씨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필요한 조율도 됐고, 어느 분과 앞으로 소통하면 되는지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씨, 병원 예약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가 떠나고 이어진 오랜 침묵을 깨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큰아가가 그동안 혼자서 그렇게 고생을 했니? 아니에요, 아버님. 고생은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구나.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말은 괜찮다 했지만
처음으로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그때 미정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저는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형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무 말 없던 남편이 그 말에 화가 난 듯 입을 열었다. 재수 씨, 지금 이 사람 탓하는 겁니까? 우리는 재수 씨 문자 봤을 때 재수 씨가 거의 도맡아서 한 줄 알았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예민하게 구냐고 모질게 말한 거 알아요. 그럼 재수 씨는 뭘 했던 거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정아, 넌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가족을 위해서 선영이가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말한 게 가족을 위한 거야? 미정은 울먹였다. 어머님, 그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내게 먼저 말을 거셨다. 선영아,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가 몰랐네. 미정은 더 이상 먼저 말하지 않았다. 단톡방에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했다. 어느 주말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옆에 섰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느새 나는 웃어넘길 여유도 생겼다. 뭘 새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아니야. 나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괜히 긁지 말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나를 따로 부르셨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봤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데 나는 미정이가 한 줄만 알았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알았을 것을.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을까. 잠시 주저하던 어머님은 말을 이으셨다. 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렴. 어디 가서 쉬고 오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가 복이 참 많다. 너 같은 며느리를 다 보고. 내가 잘하마. 내 손을 잡는 시어머니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값이 매겨졌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마침내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나는 특별한 걸 바란 적이 없었다. 돈도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내 몫을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동안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고 나는 그걸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요란하게 말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내 몫의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누군가는 알게 될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